김영삼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라디오 김영삼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만큼 유권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단체장을 뽑는 것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부터 지역 발전의 큰 그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변화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 만나서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듣다. 오늘은 음성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임택수 예비후보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음성 국민들과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사랑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음성군수 후보 임택수입니다. 저는 오늘 음성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난 4년 음성군이 가진 가능성을 현실의 변화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준비해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후보자님께서는 당내에서 2인 경선이라는 굉장히 치열한 관문을 뚫고요. 드디어 음성군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제 당의 대표가 되어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서게 되었는데 국민들께 전하는 첫 출사표죠. 출마의 의명부터 들어볼게요. 예, 제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음성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생각과 변화에 대처 가능한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청주 충주부시장, 음성 부군수 등 수많은 일을 해왔고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저는 제 고향 음성이 지속 성장하고 군민의 삶도 더 좋게 만들어서 음성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제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의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고향으로부터 사랑을 우리 고향에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주, 충주 부시장 그리고 음성 부군수 등을 역임하시면서 많은 지역의 행정을 책임져 오셨는데요. 행정 전문가로서의 이력이 음성 지역을 이끄는데 어떤 시너지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30년이 넘는 동안 중앙과 지방의 주요 지기에서 많은 일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지방 행정의 대부분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필요한 협력을 이끌어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의 현안을 해결하면은 중앙부처와 또 충청북도 또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과 인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는 준비된 행정가입니다. 제가 그간의 경험과 인맥이 음성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이끌어 오신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공약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100만 평 규모의 수출형 반도체 소부장, 특화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이미 17개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이 국가 산단이라는 카드를 꺼내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기존의 산단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음성군에 17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도 3,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지역 발전을 선도할 대기업이나 앵커 기업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음성군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반도체 소부장 국가 산단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 산단을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연구 개발, 인력 양성까지 함께해서 우리 지역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다. 결국은 음성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충북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진단을 해주셨는데 특히 상가의 공실 문제와 외곽 지역의 소외감이 심각하다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가산단 조성이 이러한 혁신도시 내 상권 활성화 또 정주 여건 개선에는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충북 혁신도시가 전국에 있는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배후도시가 없습니다. 또한 또 행정구역도 이원화됐고 또 들어온 공공기관도 발전을 선도할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는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과 아파트만 있는 농경지 속의 섬이다라는 이런 자주적인 말도 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의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실률이 많은 이유의 근본 원인은 배후 수요 부족이 근본 원인입니다. 저희가 혁신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국가 산단을 조성하면은 기업과 인구가 유입이 자연스럽게 되고 상권이 회복되어서 상가 공실 문제도 해결되고 또 성장의 효과가 일각 지역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단이 잘 추진되면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음성군의 산업 구조 고도화 등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음성군 미래세대 재단 설립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요. 기존의 장학회나 교육 지원 사업의 한계를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또 학력 인구가 계속해서 급감하는 시대인데 이 재단이 인구 유입을 위한 좀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기존의 우리 장학 사업이 학비 지원 중심이었다면은 미래세대 재단은 교육, 돌봄, 진로와 문화까지 함께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젊은 부모들이 우리 이제 주거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과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한 장학금 지급을 넘어서 맞춤형 멘토링이라든지 진로, 설계, 돌봄 지원, 창의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좀 구상하고 있고요. 음성에 살면 아이 교육이 걱정을 덜어준다는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만드는 것이 인구 유입과 정책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스포츠 관련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돈 버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이 스포츠 산업들이 좀 지역민들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약간 자극적인 표현으로 뭐 스포츠 경제 도시, 돈 버는 산업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음성군의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스포츠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읍면 단위별 생활체육 관점에서 이렇게 추진해 오다 보니 우리 스포츠가 지역 경제가 도움이 되지는 별반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인식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 벨로드럼 경기장이 있는데 네네. 요걸 전촌으로 개량하고 또 어르신들의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고 또 우리 음성군에 있는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세 개가 있는데 원남, 냉동, 삼형제 저수지를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체육 전국대회라든지 전지훈련, 체험형 레포츠를 적극 유치하면은 우리 지역 경제에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의 사례는 이제 특히 이제 제천이라든가 보은 등은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보다도 접근성이 훨씬 좋은 음성 지역의 이런 산업도 우리 지역민들이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포츠를 시설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소득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숙박과 음식, 또 뭐 특산물 판매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마케팅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전국 단위의 대회 유치는 숙박이나 먹거리 산업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현재 음성군의 좀 관광이나 숙박 인프라를 진단해 봤을 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거든요. 어떻게 확충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 현대 예산은 사실 음성 지역에는 관광 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가 저조하다 보니 숙박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숙박업소의 환경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은 미니 선수촌 개념의 숙박 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를 좀 유치해서 네. 경쟁력 있는 숙박 시설과 치료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런 산업을 추진해서 스포츠가 음성군의 경쟁 활력에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농업 분야도 함께 살펴볼게요. 월급 받는 농민 1000가구 육성 공약이 신선합니다. 자, 고령농과 중소농이 많은 음성 지역에서 농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도 제가 현장에서 농민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사실은 고령농이 많고 중소농이 많아서 사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즉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저는 이게 농업을 생산만 할 게 아니라 꾸준히 수익이 보장되는 산업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만들면서 네. 우리 로컬 푸드가 이제 가장 소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세종시하고 완주군의 모델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로컬 푸드 사업을 육성을 해서 참여 농가에게 연중 일정한 수준 이상의 판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해 나가서 농가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 농촌 지역에 소멸 위험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성군이 농민들의 비율도 참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전국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인력 공급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치안 불안이나 문화적인 갈등을 좀 중재할 사회 통합 대책도 시급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구상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음성이 외국인 비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군이 일군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온 지역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인력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안정과 공동체를 신뢰를 함께 하는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안과 생활 질서는 분명하게 세우고 동시에 우리나라 말 교육이라든가 우리나라 적응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상당히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찰 또 기업, 지역사회와 잘 협력을 해서 예방 중심의 안전 대책을 네. 마련하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기능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가 불안해하는 지역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존중하고 공존하는 온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재해 관련 공약도 하셨더라고요. 재해 발생 시에 선 보상 후 구상권 행사를 공약하셨습니다. 이게 좀 실행이 되려면 지자체 예산과 법적인 근거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실현 가능성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충청북도에서 재난안전실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음성군의 유해 물질 유출 사고, 화재 사고 등 각종 재난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재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거는 이게 누구 책임이냐가 아니라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이 먼저 주민의 입장에 서야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음성군 사회재난 구조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게 원인 제공자에게 지자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음성군민의 해안 전망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재정 자립도가 20% 초반대인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많은 공약들을 실천하려면 사실 엄청난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행정 전문가로서 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자님만의 전략이나 혹은 예산의 좀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약을 하려면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약을 이행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정부 정책 방향하고 예산 기준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음성의 사업을 국정 과제와 연동시키는 맞춤형 예산 확보 전략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20여 년에 걸쳐서 중앙정부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정부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료불급한 전시성 예산이나 네.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가겠습니다. 결국은 재원 확보는 그동안의 자치단체장의 경험과 또 역량의 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 정부와의 협력도 필수적이고 또 충북도와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확보하고 싶은 국가 사업이나 광역 차원에서의 협력 과제가 있으실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성군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 반도체 소부장 국가 3단을 꼭 좀 제가 일치하고 싶습니다. 그걸 좀 성과를 이루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광역교통 인프라를 좀 확충을 해서 우리 지역이 지정학적으로는 수도권 남부와 연결돼 있는데 네. 그거를 잘 지정학적 이점을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광역교통망을 확충을 해서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물류 경쟁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네. 국가 산단과 도로 철도망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잘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음성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은 당적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와도 협력해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실용적인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관계자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나 확보하고 싶은 이제 사업에 반도체 소부장 국가산단을 먼저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일단은 기업 유치가 또 필수적이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인 이유,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제 AI라든가 이런 이 첨단 산업이 급속도로 그전에는 중후장대 산업 쪽에서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기반은 반도체 소부장 산업입니다. 소부장 산업을 우리 지역에 집중 육성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단지와 성주에 있는 반도체 단지를 연결하는 우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거의 전 미래 전망이 밝다. 저는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음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라는 포부 중에서 후보자님이 임기 내에 반드시 이것만은 바꾸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그 최우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상당히 좀 제가 최우선 과제를 좀 임기 내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제 욕심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소부장 특화 국가산단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이거는 미래 먹거리 사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강군을 제가 공약을 했는데요. 취학 전 아동부터 학생, 청년, 시니어까지 이어지는 교육 관련 기반을 확실히 좀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보자님의 경력을 좀 살펴보면 행정 관련된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으십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행정 경험이 많다는 점이 오히려 이제 변화를 이끄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가요? 예, 저는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측에서는 제가 행정 관료만 했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주하는 삶을 살아보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제가 20대 후반에 공직에 들어와서 30대 초반에 아무도 없는 내무부에 도전을 했고요. 40대 초반에는 제가 비고시 면사무소 출신입니다. 네. 제가 청와대에서 가서 근무를 했고 또 50대 초반에는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또 다양한 직위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생각의 사업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에 좀 동일하지 않고요. 앞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 보다 넓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또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공약들 오늘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임기 내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네, 저는 제가 일정 부분 어떤 공약은 임기 내에 다 완료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을 제시한 이유는 누군가는 꿈을 꾸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거는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건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제가 주춧돌을 놓아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음성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임택수 예비후보자 만나봤습니다. 개명산의 아침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